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 대기업 가기 장고입니다. 네, 저는 네카라 중 하나의 기업의 이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로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꼭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전공자인데도 주변에 이렇게 대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에요. 자연과학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 과목 중에 이제 코딩이란 게 프로그래밍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발자에 대한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네카라 중 한 기업의 서버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기업에서 말하지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국비 지원 학원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코딩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자바나 파이썬이나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포문이나 이프문을 배우는 것을 보고 이제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아무 기업이나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이력서를 하루에 10군데 정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서 면접을 보라고 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SI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1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 취업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년 반 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 그리고 이제 혼자 가끔 할 때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드리고자 이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좀 주고자 이제 대기업의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님자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근데 이전 회사는 뭐 차장님, 대리님 그런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차장님, B 대리님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그런 계급 문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위계 문화가. 근데 정말 지금 있는 곳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요. 그냥 동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이제 확실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이제 그냥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전 회사는 뭐 5분만 늦어도 아침 5분만 늦게 일어나도 이제 헐레벌떡 가고 그런 마음 급한 게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때 그냥 출근해서 그 시간 채우고 이제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높은 급여인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이제 초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뭐 크게 보면 4천에서 6천 사이인데 그래도 왜 웬만한 기업보다는 좀 높은 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로서 이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는 이제 스터디나 뭐 강의, 도서 자료를 이런 다 제 사비로 당연히 부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는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대기업 취업 절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번 이력서, 코딩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이에요. 뭐 근데 여기서 이력서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이후에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코딩 테스트 이후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잠깐 카카오 이제 채용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2021년도 하반기 카카오 채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가 두 번으로 나뉘어져요. 네, 코딩 테스트가 두 번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력서를 한번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네,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가 그렇지 모든 기업이 다 두 번의 코딩 테스트를 거치진 않고요. 보통은 한 번으로 이루어져서 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코딩 테스트, 면접, 그리고 프로젝트예요. 코딩 테스트는 이제 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제대로 하다 보면 또 나름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있고요. 면접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나눠져요. 1차 면접은 이제 전공 면접, 예를 들면 운영체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외고요. 지금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렵게 느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전공 면접, 프로젝트, 그리고 인성 면접이 인성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1차까지는 붙을 수 있는데 2차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이제 좀 2차 면접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지만 대학생 컴퓨터 전공을 했고 그때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으면 이걸 잘 녹이면 될 텐데 비전공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대기업 가기 전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SI기업에서 이제 그때 한 일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요. 우선은 준비 기간은 이제 약 1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고 컴퓨터 전공 취준생이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라면은 취업부터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때 그 취업은 이제 대기업을 가기 전에 중소기업, SI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프로젝트 역할을 대체하는 거고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비전공자라고 하면 이제 실력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뭐 코딩 테스트에 대한 그 의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코딩 테스트는 잘하는데 실무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력서의 한 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공자에서 취업이 됐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 회사에 적응을 하면은 처음에 6개월은 코딩 테스트만 집중해서 이제 계속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력서는 정말 내가 여기를 가려고 넣는 것보다는 코딩 테스트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꼭 내가 가지고, 만약에 내가 서비스업 기업에 가고 싶은데, 은행에서도 요즘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원을 해서 코딩 테스트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어느 정도 합격을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시작하는 거고요. 면접 준비해서 이제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피드백을 다시 그 내 프로젝트의 이제 내용을 녹여내는 거죠. 이 프로젝트 내용 추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업에서 보통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이나 SI 기업들은 그 기술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 이전 회사는 이제 서버를 구축할 때 톰캣이랑 JSP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 중에 JSP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 이제 스프링으로 이제 서버를 구축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얘기를 하죠. 혹시 작은 서브 프로젝트를 스프링으로 하면 안 되겠냐? 여기서 되면은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잘 녹여서 이력서랑 면접에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면접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스프링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얘기를 하는 어떤 노력을 했으나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 스스로 해서 프로젝트 스프링에 대한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충분히 잘 준비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상황별로 따라서 제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나는 자바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 프로그래밍을 뭔지 잘 모르는데 나는 한번 개발자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특히 그 대기업 개발자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 그런 개발자들을 구하는데 뭐 돈이 막 뭐 연봉이 올라간다. 근데 그런 거에 댓글을 보면은 꼭 너네 같이 그런 단기간에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하고 방향만 알면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환영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처음으로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기본기를 쌓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 학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국비지원이 정말 좋은 점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더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컴퓨터를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국비지원 학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국비지원 학원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디 학원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컴퓨터 학원에 갔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도 우리 학원은 조금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취업이 좀 잘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집 가깝고 후기 적당히 좋은데 이런 데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발이 나랑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특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계속 개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맞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나한테. 그래서 이 나랑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을 아끼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국비지원의 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그럼 이제 후반에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을 하세요. 국비지원 학원의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자바 배우고요. 스프링 배우고요. 자바 스프링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프로젝트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그냥 기본기는 할 줄 알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 프로젝트 할 때 보통 이제 한두 명씩 취업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내가 혼자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런 상황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취업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또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냐를 제가 보면은 그 연봉 1, 200 차이는 정말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연봉이 2,6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두 배에 가까운 1.5배 이상의 그 비율을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1, 200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개발자가 처우가 좋지 운영은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바가 아닌 이상한 걸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보통 SI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SI 기업은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집중되어 있는 뭐 기계나 뭐 IoT나 뭐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SI 기업들은 보통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해서 외주를 주는 기업들이 SI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바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나한테 시킨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정시 퇴근을 해서 내 시간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기업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포기를 그만두시고 다른 기업을 찾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취업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코딩 테스트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코테를 합격을 하면서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에 계속 내용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자바 정도는 할 줄 안다. 이게 딱 저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자바는 할 줄 아는데 이 국비 지원을 간다는 건 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국비 지원이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웹서버를 공부를 하고 바로 웹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력서를 돌리는 거를 추천해요. 웹서버라고 하면은 뭐 자바 같은 경우는 기본 스프링 MVC를 책을 한번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인프런의 그런 MVC 스프링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력서를 이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앞이랑 똑같아요. 취업을 해서 적응하면은 코딩 테스트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계속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컴퓨터 전공자, 대학생, 그리고 전공 취준생들은 이제 중소기업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취업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코딩 테스트부터 바로 준비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코딩 테스트나 면접을 준비하면 구체적인 방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개발자로서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했지만 절대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하게 마음 먹고 1년만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되니까 1년만 고생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랑 비교해서 이렇게 비전공자인데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 뭐 급여도 더 조건이 좋고요. 복지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한다면 저처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이니까 의리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번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